내가 평생 모은 돈 말이요. 그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한 푼이 아까워 밥 한 숟가락도 덜어 먹었는데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돈 속에 내 청춘이, 땀이, 눈물이 다 들어있었지. 내 이름은 김영자, 올해 72이요. 32살의 남편이랑 처음으로 식당을 열었을 때 그날의 냄새와 소리를 지금도 기억해요. 아침 5시 동네 빵집에서 막 구운 식빵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시장 상인들이 짐을 나르는 발자국 소리가 탁탁 울리던 그 골목. 우린 중고 가스레인지 하나와 낡은 주전자 몇 개로 첫 장사를 시작했지. 남편은 그때도 영자야, 사람 입맛은 정직해. 내가 끓인 국 맛만 변치 않으면 단골은 반드시 돌아와라고 했어요. 그 말 믿고 하루도 국물을 대충 낸 적이 없어. 쇠뼈를 사다가 밤새 끓여 놓으면 새벽에 스멀스멀 퍼지던 뼈국 냄새. 그게 내 청춘의 향기였지. 첫 손님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바로 옆 사진관 사장님 부부였는데 내가 긴장해서 국밥 그릇을 들고 가다. 내가 살짝 미끄러지면서 쟁반에 지저분하게 국물을 넘쳐 흐르게 했는데도 사장님은 웃으면서 이 맛이면 앞으로 장사 잘 되겠네 하시더군.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남편이 뒤에서 봐라 내가 뭘 했어 하며 손을 꼭 잡아줬죠. 그런 날들이 20해, 30해 쌓였어요. 비 오는 날이면 김치찌개가 유난히 잘 팔렸고 눈 오는 날이면 뜨끈한 설렁탕이 동네 사람들 몸을 녹였지. 손님들이 계산대에 놓고 간 사탕 하나, 고맙다며 놓고 간 편지 한 장이 지금도 내 서랍 속에 그대로 있어요. 이런 추억이 쌓여서 우린 남들처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집 한 채, 적금 몇 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노후는 평안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려 합니다. 자식에게 집도 적금도 다 넘기고 나서야 알게 된 이제부터가 진짜 얘기 시작이라오.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 집 애들이 다 장성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큰애가 50이 훌쩍 넘었으니 저도 나이 들었단 게 실감 나더라고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막 흩날리던 날. 큰아들이 전화를 했죠. 엄마 세무서 다녀왔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또 무슨 세금 얘기인가 싶었지. 그 애가 말하길 집을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엄마 힘들기 전에 서류를 미리 처리해두면 좋잖아요. 나는 잠깐 멍했어요. 집을 미리 주다니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큰아들 얼굴이 얼마나 진지하던지. 엄마가 편해야 우리도 마음이 놓여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스르르 녹였지요. 며칠 뒤 작은 딸이 또 찾아왔어요. 손에는 떡과 봄나물 한 봉지. 엄마 오빠가 얘기했죠. 나도 찬성이에요. 이참에 다 정리하자. 애가 웃는데 눈가에 장난기와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밤에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집을 애들한테 미리 주는 게 맞을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눈빛이 마치 내가 결정해라고 말하는 것 같더군요. 그때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모은 건 결국 아이들 위해서였잖아. 지금 내 손에 있어도 언젠간 애들한테 갈 거. 차라리 내가 건강할 때 정리하는 게 낫지. 다음 날 등기소에 갔어요. 서류를 쓰는데 그 종이 냄새가 참 이상했어요. 내 인생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집인데 볼펜 한 줄로 소유주가 바뀌는구나. 속이 허해지는 느낌 그거 아세요? 큰아들이 내 옆에서 도장을 찍는 걸 도와주는데 손끝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엄마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애써 미소를 지었죠. 내가 그동안 키운 자식들이니 이제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지켜주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내 마음구석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스며들었어요. 잘한 거야. 이제 신경 쓸 일도 없고 편안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었죠. 그날 도장을 찍고 나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줄 알았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참 묘해요. 집도 적금도 아이들 이름으로 넘긴 지 몇 달이 지나자 서서히 변하는 게 보이더군요.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큰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했죠. 엄마 건강은 어때요? 저녁은 드셨어요? 작은 딸도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식탁을 왁자지껄하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봄이 가고 여름이 오자 전화가 서서히 줄더군요. 큰아들은 이번 달 프로젝트가 바빠요라며 2주에 1번, 3주에 1번. 그러다 한 달에 1번으로. 작은 딸은 애들 학원 때문에라며 잠깐 얼굴만 비치고 가기 일쑤였죠. 예전 같으면 저녁을 함께 먹고 동네 산책을 하던 그 애가 현관문에 잠깐 발만 들이밀고 엄마 다음에 길게 얘기해요 하고 가버리니 문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어요.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큰 솥에 떡국을 끓이곤 했는데 이번엔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엄마 이번엔 각자 집에서 보내요.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그날 밤 식탁 위엔 내가 끓여놓은 떡국 냄새만 그득했지요. 남편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조심스레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데 뭔가 뭉클하고 또 서글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웃 최할머니가 어느 날 찾아와 영자 씨 애들이 요즘 잘 오나? 묻더군요. 나는 괜히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이 바쁘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하지만 내 속은 쿵 내려앉았죠.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밤이 깊을수록 집은 더 넓어 보였어요. 식탁 의자 4개가 텅 비어 있고 창문 너머 바람소리만 스며들던 그 정막. 그때 처음으로 집이 이렇게 크고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바쁘다는데 내가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어쩐지 알 수 없는 기대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니 곧 다시 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내 마음에도 서늘한 바람이 드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여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멀어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지요. 사진 속의 남편이 영자야 너 혼자가 아니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해가 또 바뀌었어요.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고 마음도 더 차가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은행입니다. 혹시 김영자 고객님 되시나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을까 말까 했어요.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덧붙이더군요. 오래전에 개설된 휴면 계좌가 하나 있는데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해지 안내를 드립니다. 휴면 계좌라니? 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 이름이라고 했지만 난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전화를 마치고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는데 손이 자꾸 떨리더군요. 순서가 되자 직원이 조심스레 통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고객님, 이 계좌 기억나시나요? 2001년에 개설된 김영자 명의 계좌입니다. 나는 단박에 알았어요. 그때쯤 남편이 한창 가게 일로 바쁘던 시절이었죠. 내가 만든 적 없는 통장, 근데 명의가 분명히 내 이름이라니. 직원이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한 뒤 잠시 후 낡은 통장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겉표지는 햇빛에 발에 빛이 옅어졌지만 분명히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꽤 컸습니다. 남편과 내가 밤새 땀 흘려 모았던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접혀있는 한 장의 작은 메모를 발견했죠. 종이는 오래돼서 약간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다 가져가도 이건 당신 모. 꼭 당신이 쓰시오. 영수.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내 눈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펜 끝이 살짝 번진 글씨 마치 방금 적어 놓은 듯 생생했어요. 여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은행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봤지만 나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요. 통장은 내 이름이니 내가 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이 그렇게도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유난히도 푸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영자야, 이 돈은 내가 꼭 써야 한다.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메모를 펼쳐 보이며 말했죠. 여보, 당신 나를 이렇게 떠올리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내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넘길지도 알았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평생 나를 알뜰히 챙겨준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랑이 세월을 건너 이렇게 돌아온 거겠지요.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 공기가 참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빈 식탁도 넓은 거실도 왠지 남편이 다시 곁에 와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이건 남편이 내게 남겨준 마지막 사랑이고 내 삶을 지킬 힘이야. 남편이 남겨준 그 통장을 품에 안은 채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메모에 글씨를 쓰다듬으며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되뇌었죠. 하지만 소문이란 게 참 빠르더라고요. 은행에서 내 오래된 계좌가 있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큰아들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면서요. 내가 놀라 물었죠. 내가 어떻게 알았어?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점에서 아는 사람이 연락을 줬어요. 엄마, 우리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죠. 그 얼굴에는 놀람과 섭섭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주머니에서 남편의 메모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겨둔 거야. 내 엄마 이름으로 내가 쓰라고. 큰아들은 메모를 읽더니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날 저녁 작은 딸도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급히 챙겨온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눈가가 벌겋게 물든 얼굴로 엄마, 왜 이런 얘기를 미리 안 했어요? 하고 묻더군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건 이미 다 줬잖니. 이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마음이야. 너희와는 상관없는 내 몫의 사랑이란다. 작은 딸은 그 말을 듣자 잠시 말을 잃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거실은 오랜만에 가족의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요즘 우리도 많이 지쳤어요. 일이 많다는 핑계로 엄마를 자주 찾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쁜 게 당연하지. 내가 바란 건 그저 내 목소리 한번, 안부 한마디였단다. 그날 밤 우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낡은 사진첩을 꺼내 오래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장사를 시작하며 밤새 뼈국을 끓이던 이야기, 첫눈이 오던 날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기억.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그 시간, 나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모였네. 아이들도 느꼈을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된 건 아버지가 남긴 마음 덕분이라는 걸. 밤이 깊어가자 작은 딸이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더 챙길게요. 이 집이 다시 예전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이젠 일이 아무리 바빠도 엄마 먼저 생각할게요.
나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 안 해도 된다. 그냥 내 마음만 알면 됐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 마음일 거야.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다시 자주 울렸고 작은 딸은 주말마다 반찬을 챙겨왔습니다. 큰아들은 틈날 때마다 손녀를 데리고 산책을 오곤 했죠. 나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남긴 통장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다시 묶는 끈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라는 마지막 편지 같았지요. 처음에는 통장 속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자식들에게 다시 나눠줄까 아니면 그냥 간직만 할까.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이건 돈을 쓰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찾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글쓰기 모임에 나갔어요. 젊었을 때부터 글을 쓰고 싶었지만 식당과 아이들 때문에 늘 뒤로 미뤄뒀거든요. 동네 도서관 강의실 문을 열자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내 어린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을 천천히 적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동네 산책 모임에도 가입했죠. 새벽마다 공원에 모여 같이 걷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식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는 엄마 몫의 즐거움을 챙길 거다. 너희가 나를 챙기려 애쓰는 건 알지만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너희도 편하단다. 큰아들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이제야 엄마가 진짜 엄마 모습 같아요. 작은 딸은 주말마다 반찬을 해 오면서 내가 쓴 글을 꼭 읽어보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책으로 내도 되겠어요. 우리 가족 역사 그대로잖아요. 집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차 끓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식에게만 기대는 집은 아니에요. 이제는 내 발로 내 시간을 채우는 집이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나섭니다. 동네 시장을 거닐며 낯선 상인과도 이야기 나누고 교회 친구들과 새 레시피를 공유하고 때론 혼자 영화관에도 갑니다. 혼자 앉아 큰 스크린을 바라보는데 왜 그렇게 뿌듯하던지요. 남편의 통장은 아직도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 메모를 만져보면 지금도 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사랑이 내 삶 곳곳에 이미 스며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나는 내 몫의 마음을 지켜가며 삽니다.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누구의 허락도 아닌 내 선택으로 채우면서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느낍니다.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자식들에게도 전해지는 걸 봅니다. 그들이 내 눈을 바라보며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니 우리도 든든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도 내 삶을 다시 살게 되었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거의 다 했네요. 혹시라도 제 얘기가 길다 생각하셨나요? 나이가 드니 말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그 긴 세월이 내 안에 다 들어있으니 짧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건 결국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집도 통장도 숫자로만 따지면 그저 종이 한 장, 잉크 몇 줄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거기에 담긴 건 제 청춘 남편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지켜온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몫을 잃어버리면 그게 진짜 슬픈 일이더군요. 저도 한때는 자식이 최고다, 내 전부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도 적금도 다 내주면 자식들이 나를 더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알았죠.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쁘고 힘든 일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그 통장을 보며 저는 마음을 고쳤습니다. 이제는 내 몫을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내가 나를 챙겨야 자식도 손주도 이웃도 진짜 편안하게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나이가 들고 자식에게 줄 걸 미리 주신 분들 계신가요? 혹은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제가 감히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주든 내 마음을 먼저 살피세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식에게 기대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 내가 내 삶을 가꾸는 게 결국 자식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내 몫의 행복을 찾아볼 것. 산책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도서관에서 새 책을 펼치며 어제 썼던 글을 이어 적습니다. 그 시간이 제겐 가장 큰 부자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통장 속 돈은 손대지 않은 채 서랍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더 중요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가끔 손주들이 장난스럽게 물어요. 할머니, 그 비밀 통장 돈은 언제 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때 쓰려고 남겨둔 거란다. 그러니 너희가 걱정 안 해도 돼.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남들이 모르는 비밀 통장이 있지 않나요?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꿈, 어린 시절의 추억, 혼자만 간직한 열정.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통장일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여러분도 그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몫을 잘 지키고 있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준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또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기 마음의 통장을 꼭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사랑과 용기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